죽음이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다. 다만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다. 이 말은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군 탱크가 이미 수원을 지나 재빠른 속도로 남진해오고 있다는 긴급 보고를 신국방과 정인권 장군으로부터 7월 1일 오전 3시, 아직 어둠은 거치지 않았다. 황교안 비서가 대통령을 깨운다. 공산군 탱크가 이미 수원을 지나 빠른 속도로 남진하고 있다는 긴급 보고였다. 보고를 받고 난 지 20분 뒤 미국 대사관 1등 서기관 해럴드 노블이 관저로 달려와서 대전 이남으로 옮겨야 한다고 대통령을 설득한다. 신국방과 정인권 장군도 이내 도착한다. 하나같이 침통한 표정들이었다. 대통령은 차라리 대전에서 죽는 게 낫지,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가 경멸을 당하지 않겠다면서 대전 사수를 고집한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대통령은 책상 위에 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자세였다. 그의 얼굴은 불행한 국민들에 대한 연민의 정과 잇단 패전에 대한 분노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당장 상황을 뒤바꿀 어떤 대책이 있을 수는 없었다. 대통령은 노트를 꺼내서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건네주며 메모를 부탁한다. 프란체스카는 조용히 그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었다. 죽음이 결코 두려운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다. 나는 자유와 민주 재단의 생명을 바치려니와 나의 존경하는 민주 국민들도 끝까지 싸워 남북 통일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다만 후사 없이 죽는 게 선영에 죄 지은 불효자일 뿐이다. 프란체스카는 최후에 대비한 유서라고 생각했다. 후사 없는 불효자라는 대목에는 곧바로 비수가 되어 프란체스카의 가슴을 갈기에 찢었다. 밖에는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져서 이고 있었다. 대통령을 다시 만난 노블이 정부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전 사수보다도 남쪽으로 옮겨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는 게 시급하다며 애원에 가까운 설득을 한다. 신장관도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남하를 권유했다. 빗줄기는 어느새 창맛비로 바꾸어 억수같이 내려붙고 있었다. 이 빗속을 뚫고 일행은 또다시 목포를 향해 떠나게 된 것이다.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김장흥 총경이 한 차에 탔고 황비서, 이철원 공보처장, 김옥자씨가 다른 지프에, 그리고 경호실장 4명이 맨 뒤에 따랐다. 길이 워낙 험해 차도 사람도 몸살을 앓을 정도였다. 일행은 8시 2리에 도착하고서야 일행을 뒤따르던 경호관들의 지프가 고장이 나서 1시간쯤 치워진 것을 뒤늦게 알았다. 자동차로 목포까지 가기는 무리인 것 같았다. 이리하여 역장에게 기차편을 요구했다. 역장은 모든 기관차와 객차는 징발이 되어 있었고 교통부 장관의 명령 없이는 어느 누구도 기차를 내놓을 수 없다며 뻣뻣하게 대답한다. 황 비서가 철도 전화로 대전을 불렀다. 잠시 후 김석관 교통부 장관이 나와 곧 열차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기차가 준비되는 동안 일행은 역분해에서 요기를 했다. 황 비서가 주변 매점을 찾아다니며 건빵을 한아름 사왔다. 프란체스카는 한 개도 먹진 않았다. 다른 사람들도 별로 입에 당기지 않은 듯 억지로 한두 개를 우물우물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참 별미 맛있는데 하며 한 봉지를 눈 깜짝할 사이에 비웠다. 그리고는 프란체스카를 향해 마미, 당신도 먹어봐요. 아주 맛있거든 하는 것이었다. 열차는 오후 1시 30분에 목포의 역군내로 접어들었다. 김장흥 총경은 기차를 역군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세우게 한 뒤 혼자 목포 경비사령부를 찾아갔다. 대통령 바바리 코트는 때에 쩔었고 파나마 모자 태도 새까맣게 더럽혀져 있었다. 모든 이들이 행색에 말이 아니었다. 누가 봐도 대통령 일행으로 볼 사람은 없었다. 김총경이 혼자 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이런 행색으로 사령부에 나타났다가 경비 군인들로부터 대통령이 봉변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였다. 김총경이 대통령을 비밀리에 부산으로 모실 테니 배를 달라고 하자 역시 사령관 정경모 대령을 의심하는 눈치였다. 사전에 아무런 연락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직접 대통령을 만나 봐야겠다고 버텼다. 김총경은 정사령관과 지프차를 타고 대통령이 있는 곳으로 달렸다. 정사령관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색안경을 낀 대통령을 알아보자 그 앞에서 부동자세로 신고를 했다.
그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듯 했다. 대통령이 정사령관을 가까이 불러서 아, 내가 부산으로 조용히 가고 싶네. 자네가 수고를 좀 해줘야겠어. 라고 하자 정사령관은 점심은 드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이 판에 무슨 점심? 하는 대통령 대답이 그가 차를 몰고 나가 역전 다방에서 홍차와 토마토 등 간단히 먹을 것을 사들고 들어왔다. 일행은 4시에 부산을 향해 목포를 출발했다. 백길은 풍랑이 심했다. 일행은 토마토 및 무엇까지 모두 토했고 다른 사람들도 뱃머리로 여기저기 쓰러졌다. 오직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꿋꿋이 서 있는 것은 대통령 한 분뿐이었다. 프란체스카는 70노인이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어머니 인자한 모습을 그려보게나 울렁거리는 속이 가라앉을 거야. 눈 한 번 붙이지 않고 대통령은 오히려 수행원들을 격려했다. 한병에서는 군인 식사와 똑같이 했다. 꽁보리밥에 짠지 된장덩이가 첨부했다. 모두 음식 냄새가 맡기 싫어졌다. 대통령은 밥을 남기지 않고 한 그릇을 맛있게 먹어치운다. 2일 오전 11시 30분 배가 부산 부두에 닷을 내렸다. 입줄을 머는 동안 전선은 자꾸만 뒤로 밀린다는 암담한 전황만 들어오고 있었다. 미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 점점 멀어져 갔다. 미군은 적의 탱크를 맞아 무슨 폭탄을 써야 하는지도 몰랐다. 공산군의 탱크는 미군의 공격을 받고도 끄떡 않고 밀려오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미군들이 공산군 탱크에 대한 공포심만 자꾸 눈처럼 불어나갔다. 정신상태야, 정신상태. 멍청한 놈들. 우리 아이들이나 경찰에게 그들이 가진 무기와 장비를 주어봐. 그들처럼 후퇴하게 바쁘진 않을 거야. 대통령은 멍청한 양코장이들 이런 말을 몇 번이고 되뇌이며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 대통령이 부산에 머무른 지 닷새 만인 7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미국 통솔하에 유엔군 총사령부를 설치하기로 결의했고 초대 유엔군 사령관에 메가더 장군을 임명했다. 이보다 앞서 7월 4일 부산 대구 대전을 연결하는 통신망이 되살아나고 도쿄의 미 국동사령관부와 직통전화가 연결됐다. 대통령은 경무대 직원들에게 24시간 전화 앞에서 근무를 하라고 명한다.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내용은 그냥 곳곳에서 우리 군과 경찰이 잘 싸우고 있다는 말뿐이었다. 적은 몇 명을 사살했고 우리 측 피해는 얼마이며 몇 미터를 전진했다가 후퇴하는지 따위에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피상적인 것만 보고하고 있었다. 물론 대통령의 심려를 덜어주기 위한 말이었겠지만은 전체적인 상황 판단을 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